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30번째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아침 운동 요가 회식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일이었다. 운동이 끝나고 회원들이 하는 말이 1년 동안 황 반장님이 아침반 리더자로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월요일에 회원들이 집에 있는 거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먹자고 했다. 한 가지라고 하면 과일과 고구마, 음료 이런 것 등이었다. 난 그 말을 듣고 아침부터 하물며 송년회인데 마천동 해장국을 먹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다. 시간이 없다는 등 이유를 댄다. 남자분들은 이왕이면 해장국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집에 와서 단체 문자로 내 의견을 보냈다. 1년 동안 함께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는 해장국으로 내가 섬기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오늘 월요일에 일찍 센터로 나갔다. 오늘은 눈도 꽤 내렸다. 운동을 조금 일찍 끝내고 해장국집으로 갔다. 모두가 만족해하고 좋아한다. 황 반장님이 없었다면 아침반이 없어질 수도 있었으나 반장님의 수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들 고맙다고 말들을 했다.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나도 보람과 감사를 느꼈다. 센터에서도 원장님이 혼자서 지도하기가 버거우니까 아침반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말을 하기도 했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식대는 내가 계산하려고 하자 어느새 임모수 회원님께서 계산을 하셨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아침에 이런 일로 하루를 시작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만 주세요. 무엇이든지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7년 12월 김흥석 셀 지난 일요일날 그 김흥석 장로님 셀에서 점심에 회식하러 갔다가 세런들하고 충돌을 했다고 일기에 내가 쓴 바가 있다. 오늘 신권사와 통화를 했었는데 일이 터진 모양이다. 결국은 터진 모양이다. 장로님 부부가 셀리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당분간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다. 장로님 부부는 셀 단체방에다가 셀 단체 방에서도 퇴장을 했다고 한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괜찮은 장로님이셨는데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금식 기도를 하신다고 한다. 세론들이 2년 동안 리더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참고 있다가 잘 해보자고 회식 자리를 마련하고 회식 자리에서 어쩌다 언성이 높아지고 셀리더 부인이 세론들의 험담을 새신자에게 한 모양이다. 새신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소문이 쫙 나게 되고 그 소문이 당사자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 이렇게 터진 모양이다. 험담 사례를 대충 써보자면 손권사의 험담은 평생을 살아도 지하방을 못 벗어난다. 그리고 신미자 권사의 험담은 옛날부터 사모님 시집살이 시킨 잔소리가 많은 센 성격이고 많이 센 성격이고 신권사 때문에 셀리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신권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셀리더에게 순종하고 고분고분 해야 되는데 자기와 코드가 안 맞으면 딱 치고 나와서 따지는 것이다.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그러니 셀리더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민경 집사 험담은 첫째 남편이 아니고 성격이 한가닥 하는 사람이다 등등. 참고로 민 집사는 우리나라 군인 대장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람이었다.
또 오건사 험담은 남편한테 버림받고 오랜 세월 혼자 살아보니 성격이 거칠고 못돼 먹었다 등등. 아유, 제가 지금 글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가족마다 다 사정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가족끼리 셀 가족끼리 나눈 이야기를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험담을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셀 예배가 너무 길다고 세런들이 불만을 하면 장로님이 말하길 우리 목사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이대로 나가자고 권위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세련들 모두가 지겨워하면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도 장로님은 꼼짝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나가다간 장로님 부부가 교회를 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다. 서로가 잘해보자고 한 일이었었는데 더 꼬이고 어렵게 되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정말 이 장로님 부부 괜찮은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신권사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험담을 여기저기에다 말을 전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말을 전하면 아주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2017년 12월 20일 성탄절을 보내며 이달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바쁘게 지나갔다. 한 달 동안 저녁마다 칸타타 준비로 연습을 많이 했었다. 공동체에서도 쌀까지 가지고 와서 나눔을 하느라 나는 너무 바쁜 생활을 했다. 1월 3일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다고 아들 연주복 손을 봐주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또 재미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 중국 간 큰아들 부부는 전화 한 통이 없어서 문자를 해보니까 중국은 성탄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상시처럼 출근을 했다고 한다. 바쁜 와중에도 성탄절날 찬송어멈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마웠다. 큰아들 가족이 한국에 있었다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이라도 함께 먹었을 텐데 중국에 가고 나니 이런 때 혼자 있게 되어서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성탄절날 칸타타 찬양을 할 때 연습하던 생각이 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눈물까지 났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함께 성가대 하면서 칸타타 연습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떠나고 나니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당당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12월 29일 날은 가게문을 닫고 동생 집을 방문을 했다. 지난번 상이 딸 레아가 항문 막힌 것에 대해 수술을 할 때 레아 프랑스 할머니가 오셨기에 내가 밥 한 끼 산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식당으로 가지 않고 동생 집에서 한국식으로 음식을 준비를 했다. 동생과 둘이서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프레드 퇴근하고 집으로 모여서 식사를 했다. 레아도 수술하는 의사를 너무 잘 만나서 수술도 잘 되었다는 것이다. 항문과 질 막힌 것이 안쪽이 아니라 입구에 막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수술도 잘 되었다는 것이다. 난 상희에게 쌀 10kg와 금일봉 10만 원을 주었다. 동생도 고마웠다고 하면서 내게 내복 한 벌과 멸치 한 박스와 카드를 선물로 주었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 10시도 넘었다. 12월 30일 날 이날은 우리 셀 가족 단합대회를 가는 날이다.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서해안에 있는 해 뜨는 고지 외목마을에 가니까 6시 반이었다. 오늘따라 안개와 구름이 많이 있어서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아침밥으로 해장국을 먹고 주변을 산책을 하며 즐기다가 점심을 먹고 조금 일찍 출발해서 오다가 교황님이 다녀가셨다는 성당 그곳에 가서 둘러보고 서울로 오니 6시쯤 되었다. 식당에서 저녁까지 먹고 각자 흩어졌다. 12월 31일 날 주일날이자 올해 마지막 날이다. 아침부터 엄청 바빴다. 성가대 준비하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저녁은 김혜자 권사님이 한 해 동안 장로님 수고하셨다고 하며 밥을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각자 반찬 한 가지씩을 준비해가지고 갔다. 권사님은 샤브샤브로 준비를 해서 셀 가족들끼리 잘 먹었다. 그리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특별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다. 본당은 레스토랑 분위기로 꾸몄다. 본당을 레스토랑처럼 꾸몄어요. 식당에 식탁을 본당으로 옮기고 셀별로 둘러앉아서 나눔을 하고 12시 정각에 예배가 드려졌다. 새해에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신다. 새해부터 부담되는 말씀을 하신다. 한 구자 성경금 5만 원을 하라고 강조를 하신다. 한 달에 5만 원씩. 통 큰 성경을 모두 사서 90일 동안 통독을 하라고도 하신다. 글씨가 크게 새겨진 성경을 사가지고 90일 동안 모두가 완독을 하라는 말씀이다. 책값 26,000원, 새벽기도와 철야 예배,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까지 강조를 하신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집에 오니까 2시가 다 되었다. 2018년 1월 1일이다. 처음으로 늦잠을 푹 잤다. 12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느긋하게 동생이 준 멸치를 다듬고 찬양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2시쯤 재미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심심하다고 우리 집에 놀러 온다는 것이다. 언니가 놀러 오셨고 점심으로 떡국을 끓여서 함께 먹었다. 그리고 4시에 사우나 함께 갔다. 사우나에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7시쯤 나와서 언니를 집에까지 모셔다 데리고 집으로 왔다. 이번 연말연시 이렇게 언니와 함께 보냈다. 현정이와 스위스 여행에 대해 내가 스위스 여행을 가게 된 동기에 대해 기록을 해본다. 지난번 2일 전에 동생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그냥 동생에게 물어봤었다. 처음부터 쓰자면 한 달 전에 언니가 문자가 띄우기를 3주 동안 스위스 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800만 원이라고 했다. 나는 내 형편이 엄청난 금액이라서 부담된다고만 글을 올렸었다. 그때 동생에게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내야 수술 문제도 있고 800만 원 들어가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 못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500만 원에 티켓팅 하기로 하고 돈까지 지불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동생에게 내가 말했다. 어떻게 내게는 말 한마디 없이 언니랑 둘이서 쏙닥거리고 예약을 했냐며 물었다. 동생이 하는 말, 그렇잖아도 언니가 신경이 쓰여서 언니에게 말을 해도 답이 없고 현정이에게 말을 하니까 넷째 이모는 다음에 함께 하자고 말을 하더란다. 다음에 함께 가자고. 나는 생각할수록 남편 없이 산다고 나를 무시하고 왕따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자는데 새벽 2시 반에
현정이에게서 프랑스 사는 현정이에게서 인사 동영상 한 편이 날아왔다. 새해 인사 동영상이 날아왔다. 일단 동영상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는 작심하고 여행권에 대해 서운함을 써보냈다. 현정이가 내게 보낸 글을 보자마자 이모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의 글을 보내왔다. 나는 현정이의 변명이 짧게 알았다고 답하고 교회 식구들과 해맞이하러 여행을 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하루가 되었다. 주일날 교회 다녀와서 집에서 카톡을 확인을 해보니 현정이한테서 전화가 6통이나 와 있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영상으로 긴 통화를 했다. 현정이 말에 의하면 엄마 아빠만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막내 이모가 오신다고 해서 넷째 이모도 다 아는 줄 알았다고 한다. 넷째 이모는 사정이 있어 본인이 안 오신다고 하실 줄 알고 그냥 진행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넷째 이모 형편은 자기들끼리 넘겨짚고 경비가 많이 들으니까 당연히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엄마가 충분히 설명을 하신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 엄마 쪽에서는 현정이가 설명한 줄 알고 엄마 쪽에서는 현정이가 설명한 줄 알았다고 하더란다. 이번 여행은 현정이가 쭉 함께하지 못했고 근무날이 있어서 그때는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 현정이가 직장을 다니니까 현정이가 쉬는 날은 함께 여행을 하고 출근을 하는 날은 집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 현정이 사는 데는 숙소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팀은 호텔에서 자고 또 한 팀은 현정이 집에서 자야 된다는 것이다. 넷째 이모가 오시게 되면 경비가 훨씬 높아진다고도 한다. 난 내 의견을 말을 했다. 나는 여행이 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800만 원이라고 하더니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500만 원 했다는 게 나는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네 엄마에게 옛날에 너무 당한 게 많아서 그런 일들이 트라우마로 다가와서 더욱 화가 났다고 했다. 나는 현정이 엄마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보다 9살 많은 언니인데 부모 이상으로 나에게 그렇게 간섭을 하고 참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던 가지 않던 모든 사실을 오픈하고 진행을 했었다면 내 형편은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결정을 할 것인데 그냥 넘겨짚고 짐작으로 넷째 이모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했다. 현정이는 내 말을 듣고는 쩔쩔매는 것 같았다. 현정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비난을 해도 안 되고 상처 많은 우리 이모를 비난을 해도 안 될 일이고 현정이가 하는 말 이모 우리 엄마는 변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변합시다. 이모 내가 변하고 이모가 변하면은 조금 편해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하는 말 이모 알리완이 알아보니까 이모도 오시겠다고 하면 500만 원에 오실 수 있는데 오실 거예요? 한다. 그 말에 나도 생각해 볼 수 있지 했다. 하여간 긴 통화를 끝내고 잠시 있으니까 전화가 또 왔다. 알리완이 비행기표 예매를 했다고 한다. 이건 내가 결정도 하기 전에 알리완이 내 거 비행기표까지 예매를 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가는 걸로 한 것이다.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일이 진행된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니 비행기표와 여행 일정표가 톡으로 날아온다. 사람 마음이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나니 가슴에서 쓴뿌리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 순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른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여간 스위스는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와의 스위스 여행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스위스 여행을 다녀와서 괜히 몸이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서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